채화형 책장에서 나온 건 우리 엄마 정숙희 빚 서류였고, 그 빚을 갚는 조건은 엄마 가게를 재벌가 이름으로 넘기고 내 결혼까지 담보로 맡기는 계약서였습니다. 이번 상에서 빚독촉은 전화에서 끝나지 않고 반찬 가게까지 쫓아온 사채 팀장이 연희슈퍼를 통째로 맡기라는 계약서를 들이밉니다. 정숙희는 가게를 지키려고 사인 직전까지 펜을 들지만 장미가 들이닥쳐 종이에서 남성구 세림자산관리 드림자산 계열라는 글자를 보고 시댁 뒤에 이 집안이 서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같은 시각 마 회장 집에서는 마동석 스캔들 기사와 주가 하락을 이유로 약혼이 깨져도 연희슈퍼는 우리 쪽에 남게 만들자는 더 센 약혼 조건과 장미를 흔들기 위한 가짜 파혼 시나리오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비서장은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가게를 우리한테 맡기면 집안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일부러 정숙희 귀에 흘려보내고 엄마는 가게와 딸의 혼사 사이에서 또다시 주저앉습니다. 장미는 시댁 서재에서 연희슈퍼가 적힌 옛날 흑백 사진과 TV 속 마동석 인터뷰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엄마가 밤마다 몰래 바라보던 남자의 뒷모습과 지금 시아버지 뒷모습이 겹쳐지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 회차에서 장미는 판을 뒤엎지 않고 연희슈퍼와 내 결혼을 시험지 삼지 마라, 약혼 깨자는 소리를 내 귀에 일부러 흘리지 마라는 선만 분명하게 긋고 서류와 사진을 머릿속에만 복사해 놓은 채 진짜 역공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침부터 가게 전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연희슈퍼 안에는 손님 몇 명이 천천히 오가는데 계산대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립니다. 정숙희는 계산을 하다가도 전화를 힐끔힐끔 쳐다만 봅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들고 짧게 인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연희슈퍼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이자 날짜 지난 거 아시죠? 숙희씨. 사장도 아니고 이름부터 불러대는 그 목소리가 이미 오래된 빚관계라는 걸 말해줍니다. 정숙희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합니다. 아, 예. 제가 며칠만 더 버텨달라고 했잖아요. 이번 달만 넘기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상대는 비웃는 소리를 냅니다. 매달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이번 달만 넘기면, 다음 달만 버티면. 근데 우리도 사람이지. 언제까지 사장님만 믿고 기다려줘요. 이자라도 제대로 들어와야 말이 되는 거죠. 언니들 잘 아시죠? 이자 독촉하는 사람 말에서 제일 무서운 건 욕이 아니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정숙희는 괜히 옆에 있는 장부를 뒤적이며 말문을 돌리려 합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죽어서 그래요. 편의점도 많고 마트도 생기고 우리 같은 동네 슈퍼는 손님이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방법을 좀 더 찾아볼게요. 여자 목소리가 바로 자릅니다. 방법이요? 사장님한테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드린다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남성구 쪽 건물주인 대표님이랑 같이 들어오는 법. 사장님이 연희슈퍼 건물만 맡기면 이자도 줄고 대출도 새로 정리해 드리는 거. 정숙희는 그 말에 손을 꼭 쥐었다가 핏줄이 하얗게 뜹니다. 가게를 맡긴다는 말은 이 동네에서 평생 버티던 자리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소리니까요. 바로 그때 가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장미가 박스를 하나 안고 들어옵니다. 엄마, 여기 물건 더 들어왔어. 뒷문으로 돌릴까 했는데 앞문이 열려 있어서. 정숙희는 깜짝 놀라 전화를 입 쪽에서 살짝 멀리 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손님이 와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상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손님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지. 오늘 안에 한 번 더 전화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세요. 이 동네 가게들 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장님만 특별 대우 못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숙희 손은 한동안 떨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장미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 누구야? 또 카드 회사야. 정숙희는 허겁지겁 웃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거래처. 요즘 물건값이 자꾸 올라서. 장미는 엄마 얼굴을 잠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 동네에서 거래처라는 말 뒤에 뭐가 붙는지 너무 잘 아는 얼굴입니다. 언니들 여기서 느껴지시죠? 엄마는 딸 걱정할까봐 숨기고
딸은 엄마 숨기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고. 이게 빚 있는 집 아침 풍경입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가게 앞 골목으로 낯선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짙은 립스틱에 짧은 패딩을 입은 여자와 그 옆에 어깨에 넓은 남자 하나입니다. 여자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고 남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둘은 슈퍼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더니 인사도 없이 주변을 훑어봅니다. 아, 여기가 연희 슈퍼구나. TV에서 보던 것보다 작네. 정숙희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봉투를 계산대 위에 툭 올리며 웃습니다. 사장님, 전화 몇 번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왔어요.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서류도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옆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까딱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구 쪽 상가 담당 팀장입니다. 경매도 하고 임대도 돌리고 가끔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정리라는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립니다. 정숙희는 손님 둘 셋이 있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가게에 손님도 계시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여자가 재빨리 받아칩니다. 손님 계신 게 뭐가 문제예요? 요즘 시대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카드 돌리고 대출 돌리고 사는 거지. 사장님만 특별한 줄 아세요. 언니들 2대4. 보통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레퍼토리입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며. 근데 정작 부끄러운 건 당하는 쪽 몫입니다. 그때 장미가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이쪽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엄마, 이분들 누구야? 정숙희는 장미 쪽을 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과자 진열이나 해. 여자는 장미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저기, 혹시 따님이세요? 우리 사장님이 늘 말하던 딸. 결혼 잘해야 된다고. 장미는 입술을 깨물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산대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갑니다. 여자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칩니다. 자, 사장님. 우리가 뭐 사장님 피를 빨아먹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기존 이자는 조금 낮춰드리고 대신 기간을 길게. 그리고 이 연희 슈퍼 건물은 남성구 쪽 대표님이 명의로 가져가는 걸로. 종이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1조 담보, 연희 슈퍼 건물 일체, 제2조 보증, 채무자 정숙희, 제3조 관리 및 처분권, 남성구 자산관리. 장미는 멀찍이 서 있었지만 그 글자를 한 줄도 놓치지 않습니다. 점점 눈앞이 하얘집니다. 가게 건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립니다. 정숙희는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과거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장마철에 물 새던 천장, 가게 임대료 올려달라는 집주인, 밤새 울다 쓰러져 있던 그날. 지금 이 서류에 사인을 하면 그때처럼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건 똑같습니다. 여자가 친절한 척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장님이랑 따님이랑 여기서 계속 장사하시는 건 똑같아요. 간판도 그대로, 내부도 그대로. 만약 나중에 힘들어지시면 그때는 건물만 우리 쪽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언니들 이 말 잘 들으셨죠? 지금 당장은 안 변한다고요. 막장 계약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안 바꾸지만 내일은 모르겠다는 뜻. 옆에 있던 남자가 서류를 뒤집어 보여줍니다. 여기 밑에 사인만 딱 해주시면 우리가 은행 쪽이랑도 얘기해드리고 카드 연체된 거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드릴게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전화 받으면서 욕먹는 것보단 낫잖아요. 정숙의 손이 서류 끝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볼펜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그 끝이 살짝 들려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사람 마음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장미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 손가락이 떨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장미 입술이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지금 나서면 엄마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이 가게가 종이 한 장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여자의 말이 결정타처럼 꽂힙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 따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시댁 쪽에서 보증만 하나 서주면 이자도 더 낮춰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집이 어디인지 봐야 하니까. 정숙희는 그 말에 얼굴이 확 굳습니다. 이동석, 마 회장 집안,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번쩍 스쳐 지나갑니다. 장미는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결혼 얘기까지 꺼낼 필요 없어요. 여자는 장미를 빤히 쳐다봅니다. 왜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딸 잘 되면 엄마 가게 하나쯤 정리해주는 거지. 시댁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미는 꾹 눌러왔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엄마 인생은요. 가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는 눈을 굴리며 남자를 쳐다봅니다. 팀장님, 역시 사인 받으려면 딸 없는 시간에 와야 한다니까요. 남자가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나섭니다. 뭐 오늘 지금 당장 사인하라는 건 아니고요. 조건만 보시고 사장님도 따님도 한번 상의해보세요. 다만 지금처럼 계속 밀리면 우리도 결국 경매 카드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그냥 사실인 것처럼 말해집니다. 정숙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여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한 장을 떼어줍니다. 이건 사장님이 갖고 계세요. 생각 바뀌시면 여기 연락 주세요. 오늘 제가 왔다 간 거 대표님께도 말씀드릴게요. 동명리 연희 슈퍼 상담 진행 중이라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가게를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장미가 천천히 엄마 쪽으로 걸어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정숙희는 괜히 물티슈를 꺼내 계산대 위를 닦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다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냥 상담. 장미가 내밀어둔 종이를 집어듭니다. 연희 슈퍼 담보 제공 계약서. 눈에 딱 들어오는 제목입니다. 장미는 낮게 웃습니다. 상담치고는 말이 너무 많던데. 그리고 종이치고는 가게 하나를 통째로 가져가려는 손이던데. 정숙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애야.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오직 시집이나 잘 가. 그 말에 장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집. 이 집에서 시집이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빛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언니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죠? 정숙희는 딸을 위해서라고 믿고 있고 장미는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빚에다 맡기려는 구조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연희 슈퍼 셔터를 내린 뒤 정숙희는 가게 안 조명을 희미하게 켜둔 채 혼자 계산대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 여자에게 받은 서류 사본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볼펜이 서류 위에서 맴돕니다. 사인 한 번만 하면 오늘처럼 전화 받으며 욕먹는 일은 당분간 없겠지. 임대료 밀려 쫓겨날 걱정도 조금은 줄겠지. 대신 이 가게는, 이 동네는 언젠가 내 손을 떠나겠지. 정숙희는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 스치는 건 어린 장미가 가게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모습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온 단골 손님에게 우산을 빌려주던 날, 가게 안에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던 시간들입니다. 이 모든 기억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게 맞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가게가 살아야 사람도 삽니다. 아니, 빚쟁이 눈에는 가게가 죽어야 새로운 돈이 들어옵니다. 정숙희는 결국 펜을 집어들고 이름 있는 칸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립니다. 장미가 숨가쁘게 들어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정숙희는 놀라 펜을 떨어뜨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장미는 단숨에 계산대로 다가와 서류를 낚아챕니다. 눈에 들어오는 글자, 서명, 담보, 경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 채권자 남성구 자산관리, 괄호 안에 또 다른 이름, 드림자산 계열. 장미는 이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낍니다. 드림, 마동석 집안이 붙어있는 그 단어, 마 회장이 이끄는 그룹,
그 계열사가 엄마 가게를 담보로 잡으려 한다. 이건 그냥 빚이 아니라 시댁이 될 집안이 엄마 생활까지 뒤에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미는 손에 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남성구 세림자산관리. 괄호 안작은 글씨 드림자산 계열. 글자 몇 개만으로도 엄마 가게 뒤에 누가 서 있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댁이 될 집안. 마동석 집안. 마 회장이 이끄는 그룹 한 갈래. 그 끝에 연희 슈퍼가 매달려 있습니다. 정숙희는 딸 눈치를 보며 말을 덧붙입니다. 엄마가 그냥 혹시나 해서 상담만 받아본 거야. 요즘 다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좀 숨이 트일 수도 있다고 해서. 장미는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낮게 말합니다. 숨이 트이는 게 아니고 목이 더 조여지는 건데요. 이건 산소줄이 아니라 올감이잖아요. 정숙희는 짜증을 섞습니다. 그럼 네가 돈 갚아줄 거야. 엄마가 아침마다 전화 받으면서 욕먹는 것보다 나아. 너는 그냥 좋은 집으로 시집 가면 돼. 그럼 이런 서류 신경 쓸 일도 없어. 장미는 그 말에 피식 웃습니다. 좋은 집이요? 엄마, 이 서류에 찍힌 이름들 보면 그 집이 우리한테 좋은 집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들 여기서 장미는 아직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결혼 도피가 아니라 결혼빚과 서류가 묶이는 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도심 한복판에 있는 드림그룹 본사 건물. 유리벽 뒤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마 회장, 이사회 멤버 몇 명, 재무담당 임원들, 그리고 마동석까지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룹 주가 그래프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터진 스캔들 기사 덕분에 그래프는 눈에 띄게 꺾여 내려가 있습니다. 마 회장이 안경을 벗고 얼굴을 문지릅니다. 기자들이 요즘은 아주 물어뜯을 게 없으면 안 돌아가나 보지. 옛날 여자 얘기 하나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나. 마동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기사는 마동석이 젊은 시절 지방 포장마차에서 지내던 사진과 함께 미혼모, 빚, 술 그런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지금 시장에서 제일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안정성이거든요. 가정사든 이미지든 불안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주가에 바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오장미 씨 쪽 혼사 문제도 조금 더 확실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마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확실한 조건이라. 이미 조건이 적지 않게 붙어 있는데. 임원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묶음을 앞으로 밀어둡니다. 여기. 이번 약혼 계약서 초안 수정안입니다. 기존에는 혼인 관련 조항과 지분 증여 쪽만 있었는데요. 시장 쪽 안정을 위해서 장미 씨 집안과의 경제적 연결도 좀 더 명확하게 해두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마동석이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듭니다. 경제적 연결이요? 임원은 말을 이어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희 슈퍼 건물을 그룹 명의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투자 형식으로 가고 실질적으로는 담보 개념으로 가져오는 거죠.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결혼이 성사되는 즉시 연희 슈퍼 건물 소유권을 드림자산 쪽으로 이전, 대신 일정 금액을 권리금 형식으로 책정해서 장미 씨 측에 지급. 마 회장이 흥미롭다는 얼굴을 합니다. 즉, 우리 쪽이 그 집을 끌어올 때 아예 빚까지 한 번에 정리해준다는 소리인가. 임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는 고금리 라인들도 우리 자산관리 계열에서 인수하면 이자 구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돈집 지원, 실질적으로는 그룹 자산 편입.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림입니다. 언니들, 말은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엄마 가게까지 재벌가 자산으로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욕하면서도 눈을 못 떼는 바로 그 지점이죠. 마동석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그럼 결혼이 깨지면 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임원이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약혼이 성사되고 혼인신고까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효력 유보, 이후에는 유지. 다만 약혼이 파기되면
이미 이전된 자산은 우리 쪽에 남고 권리금 지급은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두면 됩니다. 마동석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마치 회사 일처럼 이 계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산, 사랑이 아니라 조건. 그게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마 회장은 결론을 내립니다. 좋아. 그럼 약혼식 전에 저쪽에 이 조건을 살짝 흘려봐. 반응을 보자. 괜히 우리만 손해보는 판이면 안 되니까. 동서가, 너는 어때? 이 정도 조건은 있어야 내가 이 결혼을 지킬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마동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짧게 대답합니다. 오장미, 그 친구가 이 정도 판을 감당할 수 있을지부터 먼저 봐야겠죠. 언니들 여기서 5번 아이템이 슬쩍 들어옵니다. 재벌가가 테스트를 한다는 설정. 사람을 고르기 전에 일부러 조건을 흘려 반응을 보는 장면. 회의가 끝나고 마동석은 혼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뒤로 이 집안의 오랜 비서장이 다가옵니다. 준호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마 회장 오른팔. 비서장이 말을 겁니다. 동석 씨,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결혼 문제 말입니다. 마동석은 창밖을 보며 대답합니다.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 엄마도, 이 집도 조금은 조용해지겠죠. 비서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그 집 빚 문제까지 다 안고 들어가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마동석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집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마 회장님이 내 과거까지 안고 들어왔잖아요. 그 빚을 지금까지 갚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 빚까지 안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야 의미가 있겠죠. 이 말은 멋있지만 뒤에 붙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이 사랑보다 빚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바로 장미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며칠 뒤 장미는 시댁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약혼식 날짜를 잡자며 이왕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덧붙여지는 한마디. 연희 슈퍼건은 우리 쪽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걸로 했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쪽에서 우리가 같이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미는 그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습니다. 도와준다. 정리해준다. 이 말 뒤에 어떤 서류들이 붙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속에 엄마 가게가 어떻게 적힐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들어옵니다. 보낸 사람,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자 내용. 사장님, 오늘 말씀드린 계약, 위에까지 보고가 끝났습니다. 연희 슈퍼 건물은 드림자산 쪽에서 가져가는 걸로 가닥 잡혔습니다. 언니들 이 정도면 이미 판은 거의 깔렸다고 봐야죠. 엄마 가게는 재벌가 서류 위에 올라갔고 장미 결혼은 그 위에 덮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 회장 집에서 작은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마 회장, 마동석, 최화영, 그리고 한켠에서 서류를 들고 있는 비서장까지. 최화영은 이미 이 판을 알고 있는 듯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마 회장이 말합니다. 동석이 결혼. 이제 정말로 굳혀야 할 때야. 이미 밖에서는 스캔들 기사에 대비해서 체면 챙길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지. 최화영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약혼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마 회장이 웃습니다. 역시 화영씨. 벌써 다 알고 있었구만. 최화영은 서류를 슬쩍 들어올립니다. 연희 슈퍼 건물. 드림자산 편입건 말씀이시죠? 제가 이미 오장미 씨 쪽 반응을 슬쩍 떠봤는데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언니들. 바로 여기서 5번. 가짜 파혼쇼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재벌가가 하는 시험은 늘 이런 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처지를 눌러보는 시험. 마동석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엄마,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최화영은 아무렇지 않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결혼을 취소해도 연희 슈퍼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일부러 오장미 씨 귀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 편에 설지, 우리 편에 설지, 어느 쪽을 향해 달려가는지 보면 그 아이 본심이 나옵니다. 마동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채화영은 웃으며 받아칩니다. 노는 게 아니고 미리 보는 거지. 나중에 진짜로 깨질 결혼이면 지금 깨지는 게 낫잖니. 동서가, 너도 이제 어린애 아니야. 사랑만 보고 결혼할 나이는 지났고 이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판을 볼 줄 알아야 해. 마 회장은 둘 사이를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화영 말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이 집 지키느라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이번엔 확실히 보고 가는 게 좋겠지. 동서가, 부담 가지지 말고 이번 판은 너보다는 집안 전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라. 언니들, 이 말 들으면 욕이 절로 나오죠. 사랑을 빌미로. 실제로는 집안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회의 끝에 비서장에게 지시가 내려갑니다. 연희 슈퍼건, 조건을 조금 흘려라. 그리고 약혼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귀에 들어가게 만들어라. 표면적으로는 그 집을 위해 걱정하는 척, 뒤로는 오장미를 흔드는 말로. 다음날 오후, 연희 슈퍼 앞에 검정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마 회장 집 비서장입니다. 그는 슈퍼 안으로 들어와 인사합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숙희가 놀란 얼굴로 맞습니다. 아이고, 비서실장님, 어쩐 일이세요? 비서장은 가볍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안부 인사나 드릴 겸 들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도 하나 전해야 해서요. 정숙희는 긴장한 얼굴로 묻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요? 혹시 준호 엄마 쪽에서 뭐가 있었나요? 비서장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읍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그룹 쪽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결혼 얘기도 예전만큼 순탄하진 않을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정숙희 얼굴에서 혈색이 가십니다. 순탄하지 않다. 이 말은 일상 대화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빚 있는 사람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혹시 약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비서장은 일부러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뭐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서 들리는 말이 이혼이든 파혼이든 늘 집안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상황을 조금 더 보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숙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집 상황. 그 말 안에는 연희 슈퍼, 빚, 가게,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비서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희 슈퍼건에 대해서는 우리 쪽 믿고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결혼 문제에서 나중에 불리한 말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언니들, 이게 바로 3번 아이템과 5번 아이템이 엮이는 지점입니다. 약혼 조건으로 엄마 가게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파혼 가능성을 슬쩍 흘리는 것. 한쪽 줄을 잡으면 다른 쪽 줄을 놓게 만드는 구조. 정숙희는 손을 꼭 줍니다. 그러면 연희 슈퍼를 그쪽으로 넘기면 우리 장미 결혼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비서장은 곧바로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다만 집안에서 그 집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숙희는 머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비서장은 가게를 한번 둘러본 뒤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밖에서 이 집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기대만 크면 나중에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비서장이 떠난 뒤 정숙희는 한동안 계산대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허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이 깨질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가게를 넘기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이때 가게 문이 또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은 동네 아주머니 2명입니다. 손에는 장미가 평소에 챙겨주던 세일 전단지가 들려 있습니다. 아이고, 숙희 씨. 어제 뉴스 봤어. 그 준호 씨 집. 난리 나던데. 그래도 우리 장미는 잘 좀 챙겨줄 거지. 정숙희는 억지로 웃습니다. 에이, 뭐, 재벌집이 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집이 흔들리면 우리 집도 같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가게가 담보가 되고 딸이 담보가 되는 느낌. 이렇게 두 줄이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때 장미가 물건을 들고 들어옵니다. 엄마,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수트 입고 와서 비서장이라고 불리던 사람. 정숙희는 얼버무립니다. 그냥 인사차 들른 거야. 그 집에서도 가끔 안부 물으러 오잖니. 장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묻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연희 슈퍼 얘기했어. 가게를 그룹 명의로 넘기자는 소리. 정숙희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장미는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못 잇는 걸 보며 천천히 숨을 쉽니다. 괜찮아. 엄마, 나도 다 알아. 정숙희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뭘 알아?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빚이 뭔지, 집을 잃는다는 게 뭔지,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장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이 가게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빌리고 얼마나 많이 욕먹었는지. 근데 엄마, 이번에는 엄마가 가게를 지키려다 내 결혼까지 잃을 수 있는 판이야. 정숙희는 그 말에 얼굴색이 변합니다. 내 결혼은 원래부터 우리 가게 살리려고 하는 거였어. 재벌집 며느리가 되면 엄마 인생도 한 번쯤 편해질 수 있잖아. 넌 그 정도도 엄마한테 못해줘. 언니들. 이 말 한마디에 엄마 세대 마음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내 인생 못 살아도 딸 인생으로 한 번쯤 복수해보고 싶은 마음. 장미는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엄마 빚 때문에 내 결혼까지 시험받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정숙희가 소리칩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가 뭐 힘이 있어? 돈이 있어. 지금이라도 그 집에서 나가자고 할까? 그러면 우리 빚은 누가 갚아줘? 장미는 이번에도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섭니다. 알았어. 엄마, 오늘은 이 얘기 더 안 할게.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엄마 혼자서 다시는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없을 때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겠다고. 정숙희는 그제야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그건 약속할게. 어차피 이제는 내 사인 하나로 해결되는 판도 아니더라. 그날 밤 장미는 집으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버스 지나가는 소리와 골목길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연희 슈퍼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찍은 사진. 엄마와 장미가 함께 서 있는 사진. 그 아래에는 문자 한 통이 새로 떠 있습니다. 보낸 사람. 강준호. 장미야. 내일 시간 괜찮아. 집에서 얘기 좀 해. 엄마가 연희 슈퍼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낸 것 같다고 해서 문자만 봐도 마 회장 집 쪽에서 벌써 연희 슈퍼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미는 답장을 보내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 시각 마 회장 집에서는 TV가 켜져 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경제 뉴스 코너에 드림그룹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동석이 인터뷰를 하는 화면이 크게 잡힙니다. 옆모습. 살짝 굽은 어깨. 웃으려다 만 입꼬리. 그 뒷배경에는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기자는 묻습니다.
최근 기사로 인해 개인적인 과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동석은 짧게 웃고 대답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도 하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도 있었죠. 젊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지방에서 포장마차 신세도 지고 구멍가게 방 한 칸 얻어서 살기도 했고요. 언니들, 여기서부터가 떡밥입니다. 포장마차, 구멍가게 방 한 칸.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과거와 겹쳐지는 단어입니다. 마 회장이 리모컨을 잡고 소리를 조금 줄입니다. 그런데도 화면 속 목소리는 거실 구석구석을 울립니다. 채화영이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빤히 쳐다봅니다. 당신, 옛날 생각나지 않아? 마 회장은 시선을 피합니다. 지금 생각만 해야지. 그때 현관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장미가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TV 화면 속 마동석 옆모습이 문틈 사이로 장미 눈에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느긋한 웃음, 어딘가 익숙한 어깨선. 장미는 잠깐 멈칫합니다. 채화영이 장미를 반갑게 맞습니다. 왔니? 지금 딱 너 얘기하고 있었는데. 들어와. 뉴스에 내 시아버지 될 사람이 나오고 있어. 장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옵니다. TV 화면 속 자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드림그룹 부회장 마동석. 과거 가난했던 시절 회상. 마동석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그때 저를 믿어주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방 한 칸 내주고 밥 한 끼 끓여주던 그런 사람들요.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분들과 연락을 하시나요? 마동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미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릴 때 가게 창문 틈 사이로 엄마가 몰래 바라보던 남자의 뒷모습. 밤늦게 슈퍼불이 꺼지고 엄마가 셔터를 반쯤 닫은 상태에서 멀리 서 있는 남자를 한참 쳐다보던 날. 그 남자는 비슷한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소파 끝에 앉아 TV와 엄마의 옛 기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동석의 웃음소리, 과거를 가볍게 넘기는 말투, 그럼에도 어디엔가 죄책감이 묻어있는 눈빛. 이 느낌을 누군가에게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정숙희가 아무 말 없이 TV를 바라보던 그날 밤과 닮아 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토크 프로그램 예고가 이어집니다. 특집, 한국 재벌가 2세들의 사랑과 결혼. 자막이 화면을 가로지릅니다. 정략 결혼일까? 진짜 사랑일까? 채화영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잠시 끕니다. 그리고 장미를 향해 돌아섭니다. 이 집에 들어온다는 건 저 사람 과거까지 같이 안고 들어오는 거야. 괜찮겠니? 장미는 짧게 대답합니다. 저도 제 엄마 과거까지 안고 들어올 거라서요.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려고요. 마 회장이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장미를 바라봅니다. 그 말은 좋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 잠시 후 준호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장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짓습니다. 왔구나. 장미야. 우리 위층 서재에서 얘기 좀 할까? 채화영이 개입합니다. 그래. 위에서 연희 슈퍼 얘기도 마저 하고 이번 약혼식 조건도 정리해야지. 연희 슈퍼라는 말이 다시 나온 순간 장미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 장미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비서장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연희 슈퍼를 넘기면 집안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두 문장이 엮여 돌아갑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준호는 문을 닫고 바로 말을 꺼냅니다. 장미야. 오늘 엄마가 연희 슈퍼 얘기를 좀 심하게 꺼냈다면서. 미안해. 나도 들었어. 장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 집에서 우리 연희 슈퍼 그냥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가져가는 거야? 준호가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 질문에는 둘 다 조금씩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져가는 쪽이 더 가까워. 대신 그 과정에서 너희 엄마가 당장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버텨주는 거고. 장미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빚 대신 가게를 내놓고 나는 엄마 가게 대신 내 결혼을 내놓는 거네. 준호는 황급히 손을 내저읍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나도 이 집에서 내 과거를 내놓고 들어온 거니까 우리 둘이 서로의 짐을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장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 오빤 자기 과거를 알잖아. 나는 우리 엄마 과거도 이 집 과거도 아직 다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같은 선에서 나눠 가지라고 할 수 있어. 준호는 그제야 심각함을 느낍니다. 장미야, 혹시 오늘 뭐 들었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장미는 대답 대신 서재 책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거기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마동석, 마회장, 최화영,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준호. 사진 중 하나에서 장미는 시선을 멈춥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 포장마차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여자. 여자는 얼굴이 살짝 옆으로 돌아가 있지만 눈매와 인매가 어딘가 정숙희와 닮아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 뉴스에서 봤던 마동석의 옛 얼굴과 닮아 있습니다. 장미는 손을 뻗어 그 사진을 들어올립니다. 이거 누구예요? 준호가 다가와 사진을 보고 잠시 멈칫합니다. 아, 저건 아버지 젊었을 때 어디 지방 내려가서 찍은 사진일 거야. 엄마가 정리도 안 된 걸 왜 꺼내놨지? 장미는 사진 뒷면을 살짝 뒤집어 봅니다.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가 보입니다. 동명리, 연희 슈퍼 앞, 그리고 연도와 날짜. 장미는 숨을 멈춥니다. 연희 슈퍼. 그 단어가 사진 속에 쓰여 있습니다. 준호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언니들. 이 순간 퍼즐이 한 조각 맞춰지는 느낌이죠. 정답은 아직 아니지만 그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미는 사진을 꽉 쥔 채 말합니다. 오빠, 있잖아. 우리 집 앞에도 옛날에 포장마차 있었어. 엄마가 가끔 밤마다 셔터 반만 내리고 밖을 한참 쳐다보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저 멀리 서 있는 남자 뒷모습이 지금 이 사진이랑 무섭게 닮았어. 준호는 얼굴이 굳습니다. 장미야, 그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장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나한테는 우연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내 엄마 가게가 그 집 서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 결혼도 그 집 회의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장미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서류도 사진도 다 머릿속에 넣었어. 근데 오늘은 머리로만 넣어둘게.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준호가 묻습니다. 무슨 약속? 장미는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합니다. 약혼 깨자는 소리 내 귀에 들리게 흘리지 말라고. 연희 슈퍼랑 내 결혼 가지고 시험 보지 말라고. 오빠가 그 말만 막아주면 나는 그 다음 판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언니들, 이게 오늘 3회 엔딩에서 장미가 치는 머리로만 역공입니다. 판을 뒤엎지는 않지만 누가 시험을 치려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선명하게 선을 그어놓는 것. 서재 창밖에는 밤이 깊어지고 도시 불빛이 반짝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됩니다. 책장 위, 포장마차 앞 옛날 사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연희 슈퍼 계약서 4본.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둘 다 정숙희와 마동석, 그리고 장미를 한 줄로 묶고 있습니다. 마지막 컷. 집으로 돌아온 장미가 엄마 방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틈 사이로 정숙희가 낡은 앨범을 꺼내다 다시 서랍 안에 밀어넣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혼잣말합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는 같은 사진 보고 같은 얘기하자. 그때까지는 나도 조금만 더 머리부터 써볼게.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뜹니다. 다음 화 예고. 연희 슈퍼, 드림그룹, 포장마차. 세 가지 장면이 빠르게 교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과거 빚은 누가 대신 갚아야 할까?